지금 내년도는 전 세계가 부채와의 전쟁의 해가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것을 지금 선택하겠지만 채권 시장이나 기업의 부채 시장에서는 조금 부채 조정에 대한 약간의 엇박자와 잡음이 예상된다는 거죠. 음영돼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던 시기인데 트리플 B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왜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갈까? 조금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일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거고 불확실성과 위험이 시장에서 크게 프라이싱 되고 있다. 자, 이제 금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입니다. 닥터킴의 허허실실, 시장의 허하실을 가려보는 시간인데요. 김한진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저희 굿모닝 인포맥스 마지막 초대 손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올해 이렇게 평가를 해보자면 시장은 참 이렇게 좀 뭐 쉬웠던 시장은 없었던 것 같지만 매해 올해도 좀 어려웠고 박사님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좀 어떤 해이셨어요?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너무? 네, 뭐 평범했던 한 해지만 고민만 많이 하고 실속은 별로 없어서 반성하면서 지금 한 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겸손하게 반성한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지. 그래요. 올 한 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2024년 얘기를 특별히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돌아보면 초반에 우려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올해 침체 온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우려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돌아보면 일단 무사히 침체 측면에서 넘어갔고 시장도 앞서서도 짚어봤지만 특히 미국 많이 올랐습니다. 2024년은 어떨지 좋았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대만큼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뭐 기대라는 것이 개인마다 다 다르고 뭐 컨센서스조차도 요즘에 뭐 좀 오락가락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경기에 대한 기대 또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뭐 중앙은행 모든 뭐 세계 중앙은행 정책의 어쨌든 기대감 그러니까 조금 뭐 경기는 연착륙하고 중앙은행들의 금리는 본격적으로 인하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에 근거한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지금 팽배한데 사실 돌이켜보면 2023년 올해 증시는 2022년 하락에 대한 반발이었거든요. 2022년 1월 3일이 주가가 고점이었고 S&P 500 기준으로 그때 고점이 지금 뭐 올해 연말 종가 기준에 거의 비슷한 지금 한 6, 7포인트 정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2022년은 빠지다 보니까 2023년 출발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웠지 않습니까? 올해 초. 반대로 내년도에는 올해 상승 때문에 굉장히 너무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조금 막연한 낙관론도 있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내년 증시가 무조건 빠진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너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은 조금 맹목적인 확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네요. 돌아보면 2022년에 이제 하반기 이제 들어서면서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2023년을 좀 맞이했고 기대감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리고 시장이 워낙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2023년은 오히려 반등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기대감이 많으니까 2024년은 그에 비하면 좀 못 미칠 수 있다. 올해 증시가 세계 증시가 굉장히 차별화가 심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하권 증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미국도 따지고 보면 뭐 약간 세분해서 보면 M7 주식이 75% 올랐고요. 연간. M7을 제외한 493개 종목은 1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주도의 혁신 성장주 주도의 아주 압축된 밀도 있는 소수 종목 중심의 랠리였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4차 산업이라든지 거창한 뭐 AI라든지 이런 성장의 스토리가 앞서 이제 김준성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 M7 중심으로 계속 달려갈까? 약간은 이제 전략가들이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들이 두 해 연속 그렇게 아주 밀도 있게 집중된 편중된 장세가 이어지기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보여줬던 뭐 러셀 2000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경기 순환주라든지 또 소형주의 랠리라든지 금융주 이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이제 경기의 리스크가 조금 줄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조금 더 이제 조금 분산돼서 좀 M7 위주로 달려왔던 증시가 내년에는 좀 분산돼서 골고루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은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있죠. 그러면 뭐 정말 M7이 지금 굉장히 좀 버블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버블은 아니지만 달려온 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런 정도거든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제 조금 그 경기에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이 분산해서 올라갈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경기가 좋아요? 올해보다? 라고 생각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도 올해 한 2.5에서 2.6% 추정 성장률이 그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1.5%, 중국도 올해 한 5.3%에서 내년도에는 컨센서스가 4.7, 뭐 심지어는 3%대 후반을 보는 이코노미스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다 낮거든요. 세계 교육 증가율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낮을 거고 몇몇 섹터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어떤 감산 스토리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올해보다 좋다라고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순환주로 조금 확산될 것이다. 내년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보는 것도 약간은 무리가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군요. 어렵네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2024년을 맞이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걸 쭉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경제 전망과 자산시장 시사점인데요. 몇 가지로 지금 나눠서 세 가지 정도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내년도에 좀 짧고 가벼운 경기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바로 가장 큰 주가의 위안거리다, 호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침체가 아니라 짧고 짧고 가벼운. 뭐 이 정도는 뭐 시장이 충분히 괜찮아, 뭐 그까짓 거야 이렇게 극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각국을 좀 뜯어보면 중국은 좀 침체가 내년에 이어서 후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부채 조정 때문에. 한국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조금 좋아지겠지만 그것은 약간 착시 현상이 아닐까.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국 증시는 조금 차별화가 심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믿을 때는 미국 증시 아닌가 올해에 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증시의 호재는 뭐니 뭐니 해도 기업 이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내년도 기업 이익에 대한 이 S&P 500의 EPS 증가율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어요. 세밀하게. 그래서 이게 내년 들어서 뭐 1Q 어닝 프리뷰 하면서 조금 더 낮아지면 이게 조금 조짐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경제 지표보다도 기업들의 어닝을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주가가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 이익이 내년도에 S&P 500 기준의 컨센서스가 한 11% 정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올해보다. 이게 11%가 아니라 10%, 8%, 9% 이렇게 내려가면 미래 이익을 땡겨오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2025년을 땡겨가면서 강세장을 연출해야 되는 그런 낙관론자들이 땡겨올 이 기업 이익이 없으니까 조금 설당이 없죠. 그래서 기업 이익이 경제지표, 어떤 경제지표보다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기업 이익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독과점적인 상황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돈을 버는 기업들이 더 버는. 내년도에도 만약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M7 주식, 뭐 M7 중에서 뭐 탈락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새로 들어온 기업들이 있을 거고 하지만 소수 집중된 대형 테크 주식, 성장 주식들이 주식을 견인하는 올해 조금 복잡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증시의 위험은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저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조금 내리더라도 신용 스프레드가 조금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들 빚 갚기가 좀 어려워지는 한 해가 아닐까. 뭐 가계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 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릴 때 대체로 신용 경색이 오는 성향이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겠죠. 그리고 이미 올려놓은 금리가 이자율이 조금 후폭풍으로 시차를 두면서 기업들이나 가계의 빚을 조금 억압하는 빚 갚는 거를 굉장히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신용 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네. 내년 연간을 보면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지금 한 35조 위안 뭐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방 정부가 보증한 특수목적법인 LGFB라는 특수목적법인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가 한 6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경 되죠. 그러니까 공식 부채보다도 지방 정부가 보증한 특수목적법인의 부채가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식 통계도 없고 불확실성 자체죠. 그림자 금융위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이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할 것 같습니다. 양적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죠. 네. 내년도에.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좀 경착륙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위험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 앞서서 이제 경제 성장률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 세계 경제 2.7% 성장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가가 2023년보다는 낮아지는 걸로 지금 컨센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는 뭐 OECD라고요. 2023년 지난달이죠. 지난달 10일에 발표한 전망인데 지금 2013년부터 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평균이 3.4였는데요. 올해 2.9에서 내년도에는 뭐 약간 적은. 네, 그런데 팬데믹 전 10년, 뭐 거의 한 7, 8년보다는 조금 낮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5면 뭐 평균 한 2.5보다는 조금 낮은 이렇게 현재로서는 예측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뭐 OECD 전체로 봤을 때도 7.4에서 5.3이거든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낮아지기는 낮아지지만 2013년에서 19년에 OECD 국가 전체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1.6%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 잡혔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뭐 이제 새해 들어서 1월 12일인가요? 이제 12월 CPI가 발표되죠.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근원이 중요한데 지금 11월 달이 4.0이었지 않습니까? 전월 비율은 0.3이고 아직까지는 4.0이라는 근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는 조금 주식시장이 너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달이 내년 들어서 거의 뭐 6번 금리 인하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너무 오버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요. 아무튼 현재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는 팬데믹 전에 일상적인 평균 인플레이션보다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는 높다.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완전히 풀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직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봐도 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어제 또 태형건설 맞습니다. 워크아웃 얘기가 나와서 우리나라 얘기도 좀 더 비중 있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하반기도 그렇고 2024년 내내 이 PF 문제가 우리 경제를 좀 더 많이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전 세계가 부채와의 전쟁의 해가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것을 지금 선택하겠지만
채권 시장이나 기업의 부채 시장에서는 조금 부채 조정에 대한 약간의 엇박자와 잡음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PF 잔고가 폭넓게는 한 173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태형건설이 어떻게 문제가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주 후에 이제 뭔가 결정이 되겠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다울투자증권에서 만든 차트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게 이게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영돼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던 시기인데 이 내렸던 시기에 트리플 B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왜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갈까? 조금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일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거고 불확실성과 위험이 시장에서 크게 프라이싱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경제 활동이라는 게 빚을 많이 진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때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버티다 결국에는 이제 약간 항복을 하는 그런 시점은 중앙은행이 이제는 금리를 더 안 올려라는 것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지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줄어드는 시점은 결국엔 경기가 양적으로 위축되는 시점이거든요. 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 좋아지는데 왜 딴소리냐,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 1.5%면 잠재 성장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성장률입니다. 한참은 아니지만 어쨌든 못 미치는 성장률입니다. 내년도도 뭐 저는 비슷하거나 한 1.8, 2%를 초과하지 못하는 성장률이 저는 찍힐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뭐 양보해서 한 2%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기업들이 2% 성장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그러한 높은 성장률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운 기업들은 계속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좋아서 내년에 2.0이면 반도체 아닌 기업들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착시라는 표현을. 네. 그래서 조금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하반기에 우리나라 PF 문제가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조금 경제의 발목, 또 금융 안정성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조금 세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계속해서 2024년에도 얘기가 나올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의 지혜를 좀 주시죠. 증시에 대해서 바른 생각, 주가는 결국 오릅니까? 기대에는 못 미친다. 그렇지만 오른다. 뭐 이런 결론인가요? 네, 내년도에 뭐 한 자릿수 주가 상승률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2022년은 1년 내내 빠졌고 올해는 1년 내내 올랐는데 조금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기억이 미래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뭐 11월, 12월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주가가 괜찮았으니까 내년에도 막연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반대쪽의 의심을 항상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결국엔 저는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한다. 그래서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고 주가는 결국에는 올라간다. 적게 올라가느냐, 많이 올라가느냐. 혹은 한 해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그 한 해 떨어진 하락률을 보상받는 더 큰 성장, 주가 상승으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이제까지의 그런 패턴을 고려할 때 결국 S&P 500 역사가 긴 S&P 500 그 수익률을 보시면 96년간 주가가 하락했던 연도는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그리고 반면에 주가가 올랐던 해는 66년입니다. 96년 중에서 거의 한 60%.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다만 최근에 너무 올랐다고 이것이 전부 내년에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논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신중함 속의 낙관론이라고 할까요? 아, 신중함 속의 낙관론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준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